예.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스페이스 X가 오늘 상장이 됐죠. 135불에서 이제 175불 이렇게 올라갔는데 종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미국 자본주의의 산실이네요. 그죠?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네. 단박에 여러분들 회사 가치가 2조 달러 올라가니까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가 됐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주당 135달러에 시작돼 가지고 1조 8천억 달러에 시작해서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할 때는 2조 달러 넘었더구먼. 여기 이제 아주 성공한 창업자죠. 론 발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네요. 억만장자 투자자 론 바론은 스페이스X 티커 SPCX 기업 공개 주식에 10억 달러 1조 3,500억 규모의 매수 주문을 넣었습니다. 평생 이 주식들을 매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스페이스X가 앞으로 10년에 15년 안에 20조 달러 2경 7천조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고 10배 정도 성장할 수 있다고 보네요. 스타링크 하나만 연간 1조 달러의 매출을 올릴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이분이 갖고 있는 투자 가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10억 달러를 투자를 한 거죠. 이제 테슬라에 투자해서 이렇게 해서 큰 돈을 아마 번 모양이네요. 제임스 박사도 한 말씀을 하시는데 일론 머스크에 반대되는 그런 배팅을 하지 말라. 역사적인 성취고 앞으로 더 많은 성취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좀 비상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사를 보고 한 분께서 스페이스X가 아주 위대한 회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식을 사는 것은 실제로 조금 바보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투자 가설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찬반론을 다 이야기하고 또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이것이 더 옳은 것 같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벤자민 코엔 이런 디지털 자산 분야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SPCX는 상장 직후에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에 초기 열광이 식으면서 큰 폭의 조정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은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연말 주식시장이 겪는 전형적인 조정 흐름과 맞물려 올해 말 부근에서 스페이스X는 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견해도 많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주가 흐름이 어떻든 간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반대편에 베팅했다가 엄청난 돈을 잃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많습니다.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기업들을 지지하고 투자하는 것은 언제나 옳은 일입니다. 큰 조정이 한번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135불에 이런 상장이 돼 가지고 지금 얼마에 바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방송 준비할 때는 167불까지 올라 24.42% 시가총액이 2조를 넘어선 겁니다. 그죠?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여러분 우스갯소리 하나 이거는 확인된 뉴스는 아닌데 6월 11일이 월드컵 개최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6월 12일이 스페이스X가 상장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전쟁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타이밍이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누가 농담으로 적어놨는데 저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6월 10일에 전쟁 어떻게 하냐. 형 나 내일 당장 기업 공개해. 전쟁 타령 좀 그만 집어치워. 몇 달 뒤에 중간선거 있잖아.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건 확인된 게 아닌 겁니다. 그냥 재미삼아서 이야기한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거죠. 만일 전쟁이 일어났으면은 모든
그런 주의가 전부 다 전쟁에 쏠렸을 때니까. 그죠? 여기 보시면은 마우라는 사람이 이거 뭐 진짜 그럴싸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조 회사들 요 근래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서 많이 컸습니다. 여기에 알파벳이 특히 많이 컸네요. 알파벳이 여러분들 뭐 2조 될 때까지 좀 허덕허덕 했는데 엔비디아, 알파벳 근래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은, 여기 보시면 TSMC도 1조 9,500억 불 정도가 그렇게 멀지 않았거든요. 거의 2배 정도 됐네. 회사들이 그동안 많이 컸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이렇게 보시고 다음 어제 부에노팡 님이 엔스로픽하고 오픈 AI사를 한번 비교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면은 이미 승부가 상당 부분 결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엔스로픽하고 오픈 AI사는 제주는 오픈 AI사가 넘었는데 돈은 엔스로픽사가 버는 겁니다. 오픈 AI사는 소비자 시장을 많이 겨냥을 했고 그건 푼돈이지 않습니까? 큰 돈이 안 되죠. 엔스로픽사는 코딩 시장, 기업 시장을 겨냥한 거죠. 그거는 진짜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 시장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전문가들, 선수들 함께 인정받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 전쟁에서 이미 엔스로픽사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뒤집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오픈 AI사의 사업 모델에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7에 30%고 엔스로픽은 85% 차지하거든요. 큰 돈은 기업이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의 충성도는 웬만해서 바뀌지 않고 소비자들은 푼돈이거든요. 소비자들 푼돈인 거죠. 푼돈이니까 뭐 사업 모델로 보면 엔스로픽사가 훨씬 더 탄탄한 거죠. 그리고 기업 시장을 거의 독점할 것 같습니다. 엔스로픽사는 기업 매출 비중의 8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기업 고객 한 구당 매출이 소비자보다 3배 5배 정도 높고 한 번 기업이 여러분들 들어오게 되면은 락인 효과가 굉장히 크죠. 뭐 이제 안 떠나는 겁니다. 그게 이미 게임이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엔스로픽사하고 오픈 AI사. 만일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투자하겠다면 당연히 엔스로픽사에 이런 베팅하겠죠. 시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급속하게 기업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오픈 AI사가 낮아집니다. 2023년 50%에서 27%까지 낮아진 겁니다. 엔스로픽사는 12%에서 40%가 올라간 겁니다. 이거는 선수들이 평가한 겁니다. 선수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이러면 평가한 것이, 이게 이런 한 장이 만일 이런 AI 모델 기업에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엔스로픽사에 베팅하겠죠. 지명도는 오픈 AI사는 높은데 소비자 시장은 앞으로 글록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여러분 영향을 많이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 그게 모터 해자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미 여러분들 게임 보시면 한 2년 1, 2년 사이에 그냥 결판이 난 겁니다. 그냥 엔스로픽사가 이긴 겁니다. 선수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선수들이. 선수들이 선택하는 시장은 이미 엔스로픽사가 그대로 이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여러분 두 회사를 구분하는 것은 간단해진 거죠. 기업 시장에 선수들이 평가하고 마진율이 높은 기업 시장에서 엔스로픽사가 오픈 AI사 이런 시장을 거의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죠? 게임이 뭐 거의 거의 끝난 거죠. 그러니까
엔트로피사에 계속 밀리는 거죠. 의외로 여러분들 간단 명료하게 두 회사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 정치 환경이 불확실할 때 투자자들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아침에 여러분 투자 섹션은 전부가 다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미래를 보는 것은 서울에서 아주 여러분들 낮에는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빅픽주님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 비트코인을 열심히 사서 모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콘텐츠를 올리기 때문에 내가 늘 들어가서 봅니다. 어제는 어떤 공부를 이분이 하셨냐. 그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보는데 여기 보시면은 정치 환경이 굉장히 불안해지게 되면은 여러분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앉아서 그냥 듣는 정도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저게 공박사가 저런 콘텐츠를 선택한 게 왜 그런 선택을 할까. 정치 환경이 불확실할 때 투자 자리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냐 이야기죠. 한국 선거 이런 건 뭐 그냥 관심 가지시는데 지금 그걸 많이 올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선거는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임계점을 넘은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 가지시고 이런 게 좋은데 방송할 때는 집중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듣는 분들이 천재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런데 두 가지 세 가지를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를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 환경이 불확실할 때 남미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분들이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많은 여러분 영어 컨텐츠를 보고 자기한테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을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게 남미 사례를 든 겁니다. 남미 사례를. 남미에 사는 우리들은 누구나 가족 중에 인플레이션이나 부패 때문에 금융위기에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남미에 사람들에게 금융 지식을 계몽시키는 한 여성분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분의 이름은 비트코인 교육 및 옹호자인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금융위기가 이렇게 겁난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겁난 겁니다. 내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분이 굉장히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분은 뭘 지금 알고 있구나 하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파타고니아에서 티juana까지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공유하는 문장입니다. 자산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이들에게 비트코인 회의론은 정교한 분석이 아니고 그냥 사치품입니다. 화폐가 사라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입니다. 화폐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둘셋입니다. 둘셋의 정의는 구체적입니다. 돈이 그냥 사라집니다. 잘 굴러가던 사업의 은행 계좌가 어느 날 동결되고 인출이 막히고 그걸로 끝입니다. 모든 가족의 인플레이션이나 부패로 전부를 잃은 사람이 한 명쯤은 있습니다. 체제가 바뀌면 이렇게 큰 변화를 겪는 겁니다.
이걸 겪기 전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한국은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한국은 임계점을 완전히 넘어버린 겁니다. 모든 가족의 인플레이션이나 부패로 전부를 잃은 사람이 한 명쯤은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비트코인은 통제받지 않는 돈이라는 한마디에 더 이상의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동성이 크다, 내체 가치가 없다, 정부가 금지하면 끝이다, 이 모든 말은 은행 계좌가 단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 사람들의 문장입니다. 화폐의 죽음을 본 적 없는 곳에서만 화폐의 불멸을 전제로 한 반론이 성립합니다. 대단히 훌륭한 콘텐츠를 제공해 준 겁니다. 금융위기나 이런 인플레이션과 고착화가 되면은 돌쇠가 말한 마법 같은 돈의 정체는 기적이 아니고 기본값의 회복입니다. 그러니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아르헨티나를 여러분이 가시거나 레바논을 가서 예금자 앞에서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다고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첫 질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동결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좀 강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에서 여러분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 영어권 콘텐츠를 다 소비한 다음에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훌륭한 콘텐츠를 올려주는 빅픽초님이 올리는 내용이 저는 참 훌륭한 일을 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죠? 예. 한국은 지금 14% 13%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상적인 상태인데도 그런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상황이 악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자가 이제 알아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또 오늘 이런 빅픽초님이 여기에 한 유명한 투자자 이야기를 소개했네요. 보시기 바랍니다. 팀 드레이프입니다. 실리콘밸리를 상징하는 전설적인 벤처 캐피탈리스트고 3대째 벤처 투자 가문을 이끄는 건물입니다. 1958년생이네요. 스탠퍼드 대학교 전자공학 박사를 나왔네요. 실리콘밸리 최초의 벤처 캐피탈리스트 중 한 명이 할아버지 윌리엄 드레이프네요. 아버지가 빌 드레이프. 굉장히 명문 집안이네요. 이분 이야기를 오늘 빅픽초님이 정리해 가지고 뭐 그동안 본인이 뭐 말을 좀 할 만큼 여러분들 참 대단하네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네요. 한메일, 스카이프, 바이두, 일론 머스크 이런 데 투자를 해서 크게 이런 부를 올린 그런 투자자네요. 나는 60%의 확률로 실패할지라도 성공했을 때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에 투자한다. 아주 대단한 오늘 빅픽조님이 소개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1000만 불 갈 것 같습니다. 미친놈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미친놈이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1000만 달러 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미친놈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팀 드레이프를 비웃는 것은 쉽습니다. 매번 같은 강세 전망, 번번이 빗나가는 시점, 이번에는 100만 달러를 넘어 1000만 달러까지 전망했습니다. 영원한 낙관론자의 허풍으로 분류하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 분류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2014년 미국 연방보안국이 압수한 비트코인 3만 개를 경매에 붙였을 때 드레이프는 개당 632달러의 전량을 사들였습니다. 그때도 시장은 지금과 같이 똑같이 비웃었습니다. 그 포지션은 반토막이 난 현재 가격 기준으로 100배 정도 올랐습니다. 25만 달러, 100만 달러, 1000만 달러라는 숫자는 비트코인의 성장 곡선이 아니고 분모인 달러의 소멸 시간표입니다. 그 끝에서 비트코인의 유일한 가치 저장 수단에 통화가 된다는 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냥 여러분 이 젊은 분이 올린 컨텐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00만 불이 미친 생각인 거죠. 그러나 미치지 않았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가장 이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지식이 깊은 지오바니 박사, 스테판 박사가 있는데 지오바니 박사는 파워로우 모델을 가지고 90% 정도 신뢰도를 가지고 8년 정도를 보는 겁니다. 100만 불 정도가 2034년 가지고 1000만 불 정도를 2046년 지금부터 여러분들 한 20, 30년 살면은 이 사람들 가설이 맞아떨어질지 맞아떨어지지 않을지를 여러분 다 보시고 갈 겁니다. 지금 60대면 다 볼 겁니다. 그죠? 예. 여기 마이클 세일러 보시기 바랍니다. 100만 불을 4년에서 8년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2030년 2034년입니다. 그다음에 1000만 불 정도를 2046년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죠? 지금 생각하면 거의 미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미쳤다고 안 보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죠? 이 사람들이 보는 100만 불 정도의 달성 시점을 거의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0만 불도 여러분들 그렇게 될 거라고 더 빨리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채택률이 훨씬 더 빠를 테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벤처 캐피탈리스트인 팀 드레이프 이야기는 완전히 마시간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를 운영하는 마이클 세일러하고 물론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타이밍 시점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대칭적 베팅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무진장 큽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투자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투자할 때는 실물 자산에 ETF를 투자하게 되면 과학적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예측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지금 SMH를 투자하게 되면은 10년 후에 이런 얼마 정도 성장할지가 거의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SMH를 하면은 26개, 25개 기업을 모은 거기 때문에 거의 예상 가능한 미래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약간의 이제 비중을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계열 투자를 하게 되면은 비대칭적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비대칭적 베팅을. 예.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왜 많은 시간을 이 비트코인 계열에 투자를 하느냐. SMH는 다룰 일이 없습니다. 그냥 좋으면 그냥 반도체 섹터 ETF를 사면 되는 거지. 그걸 매일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예. 가끔가다 이런 오픈 AI사나 엔트로픽사를 공부를 할 필요는 있죠. 그러나 그걸 매일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산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공부할 필요가. 예. 특별히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 방송하는 사람 무슨 주제를 다룬지 모르겠어요. 매일 공부를 뭡니까 이걸 사라 저걸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스페이스X 가격이 앞으로 얼마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치? 공부할 만한 그렇게 여력이 있는 분야가 아닌 거죠. 그치?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 계열 투자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너무나 듣기가 힘들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시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끔 가다가 비트코인 계열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 그러면 시사 문제만 보고 다른 걸 보면 되는 거죠. IPO가 돼 가지고 이렇게 주식이 뜰 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아담 쿠라는 분인데 아담 쿠 여기에 이런 경력이 굉장히 많은 한국계 분 같기도 하는데 중국의 성에 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네요. 새로 발행되는 정권이 판매자가 선택한 타이밍에 시장에 나오고 엄청난 열기에 둘러싸여 있다는 생각은 전 세계 수천 개 기업 가운데 가장 좋은 투자 기회란 절대적인 넌센스입니다. 오플링의 영업사원을 유예하는 데한 터무니없는 7% 수수료가 붙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가장 매력적인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상장으로 인해 흥분에 쉽게 빠졌을 때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천 개의 기존 상장 기업들이 이미 공격적인 홍보와 숨겨진 수수료 없이 자연적 경매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내부자가 팔 타이밍이 완벽하다고 판단했을 때 정확히 그 정권을 사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IPO에 대해 5초도 생각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월렌 버핏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현존한 시장에 있는 주식들은 수요 공급을 충분히 증명이 돼 가지고 가격이 찾아진 상태고 IPO에 나오는 주식들은 팔고 싶은 사람이 매긴 가격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월렌 버핏이 너무 비싸다고 보는 겁니다. 내부자가 팔 타이밍과 가격이 에서 내놓는 상품이 자기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아주 이런 멋진 지적입니다. 공급자 가격에 사는 겁니다. 시장 가격이 아니고 그 이야기인 겁니다. IPO라는 것은 공급자가 매긴 가격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가격은 대략 비싸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IPO 가격들은 시간을 두고 50%까지 떨어집니다. 50%까지. 평균적으로 새로 상장되는 기업의 주식은 대개 첫 12달 안에 대략 50%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50%까지. 여기 보시죠. 예. 이 여러분들 페이스북, 트위터, 알리바바, 쇼피파이, 블록 이런 거에 전부 다 한 주 만에 57%. 예. 그러니까 전체 가운데 여러분들 전체 가운데 57%만 플러스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떨어졌네요. 페이스북도 여러분들 첫 주에 17%가 떨어지고 한 달에 18%, 세 달째 45%, 6달 때 42%, 12달 때 31%. 1년 동안 최고치하고 여러분 최소치 차이가 54%까지 차이 나네요. 여러분 참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추격 매매를 굉장히 주의하라는 거죠. 열광에 들떠서 사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새로운 IPO 주식의 가격은 상장 이후에 첫 12달 동안 50% 하락합니다. 아주 훌륭한 사업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여자를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달려오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던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 전문가 의견이지만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또 한국 분 중에서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리더 샤츠 호달님이 팔로는 1250명인데 아주 훌륭한 콘텐츠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Keep building, too volatile.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합니다. 버블이다. 에너지의 낭비다. 너무 변동성이 크다. 실패할 거다. 실제 돈이 아니다. 너무나 리스크하다. 전부 다 뭐죠? 똥통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여러분 계속 keep building 계속 여러분들 뭡니까? 쌓아가는 겁니다. 그죠? 계속해서 여러분들 쌓아가는 keep building 계속해서 쌓아가는 겁니다. 그죠? 월드컵은 4년마다 한 번 돌아오고 비트코인 반감기도 4년마다 한 번 돌아옵니다. 둘 다 전 세계가 기다립니다. 하지만 월드컵은 결과를 예측해야 되고 비트코인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죠? 2년 전에 하이닉스가 17만 원에 못 산 것 천추의 한이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금 눈앞에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죠. 지나간 거 돌아봐야 뭐합니까? SK 하이닉스가 계속 잘 달릴 수는 없는 거고.
가치 저장 수단을 진짜로 해결하고 나면은 역설적으로 돈 생각을 좀 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달 사고 잊어버리는 구조가 됩니다. 시체도 보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그러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삶의 에너지가 남습니다. 이런 사람을 스토아적 투자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나머지가 남은 에너지가 그래서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무슨 주식을 여러분들 이걸 사야 되냐 저걸 사야 되냐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치 저장 수단을 진짜로 해결하고 나면은 투자 방향과 투자 대상을 제대로 결정하고 나면은 돈 생각을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투자에 대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정확한 이야기를 여기 하는 겁니다. 투자 대상과 방향을 많이 공부해가 결정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다 해결이 된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최일선의 통찰력. 여러분들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삼성전자 그때 샀으면 좋았을 건데 SK하이닉스 이런 그때 샀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들 수가 있죠. 들 수가 있는데 지금 기회라는 것이 계속 오고 가고 가지 않습니까? 오고 가고 하는데 뭐 그렇게 이런 반도체 칩 회사 이런 주식 못 샀다 해가지고 억울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100만 원도 되고 여러분들 100만 불도 되고 1000만 불도 될 건데 그거 여러분들 방송 들으면서 계속 반도체 칩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장 반도체 칩은 오르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들 가장 비대칭적 투자에 대해서 미국의 와이오밍의 상원 의원 클래리티 법안을 여러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전부를 다 걸었던 71세 74세의 신시아 루미스 의원 여러분 주장 보시기 바랍니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트코인 전략적 비중은 미국 재무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비대칭적인 베팅입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뭡니까? 오늘 방송 듣는 분들한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개인에게 주는 제안하고 똑같은 겁니다. 미국 재무부가 금세계 최고의 베팅 기회를 지금 갖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방 위험은 관리 가능한 수준인 반면에 상방 위험은 세대적 수준입니다. 가문을 이을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신시아 루미스 위원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건성으로 들으게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듣는데 이거를 집중해 듣는 사람 저게 미국 재무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하고 내한테 하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방송을 보실 때 집중해서 들으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메모도 하시면 이렇게 들으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어제 가장 비대칭된 투자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강조하는 겁니다. 이분이 헛소리 하는 게 아닌 겁니다. 헛소리 하는 게. 칩 회사가 여러분들 가면 얼마나 더 많이 가겠습니까? 어차피 여러분 AI는 인프라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일종의 세츄레이션 그냥 충족될 거고 10년 20년 정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AI 열풍이 10년 20년 갈 겁니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길이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오늘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프 walton이 이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 스트라이버사의 리스크 최고 책임자인데 비트코인 지금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캐피탈, 디지털 크레딧 이런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잘 정리했네요. 금융 분야에서 자본이라는 것은 개인 기업 또는 기관이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자산에 투자하며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융자원의 총량 즉 돈 또는 화폐 가치가 있는 청구권을 뜻합니다. 이것은 미래 수익이나 성장을 창출한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캐피탈이 아니고 디지털 캐피탈이라는 거죠. 디지털 캐피탈. 어제 그제인가 뭐
유럽의 프라하에서 큰 비트코인 관련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웬만큼 유명인들이 대부분 다 참석했는데 거기에 지오바니 박사도 참석하고 마이클 세일러도 가서 참석을 한 겁니다. 영상을 못 봤는데 그 마이클 세일러가 프라하에 컨퍼런스 가가지고 이제 연설을 한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그 연설장에서 디지털 크레딧, 디지털 머니, 디지털 주식, 디지털 트레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이 주옥 같은 연설이네요.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플라 영상, 저는 단 1사토시도 팔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송을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런 주장들이 아주 핵심적인 주장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함께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무난하면 실물자산 투자하시고 실물자산보다 훨씬 더 부를 좀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일부분 떼가지고 비트코인 계열 투자하시면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한번 보시죠. 마이클 세일리 프라하 강연 중에서 핵심 부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핵심 부분이 진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의 하위 단위입니다. 한 개보다 훨씬 적은 단위 9개로 나눈 단위인가 그럴 겁니다. 1사토시의 비트코인도 매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의 개인적 신념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완전히 동일합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애플이나 메타나 아마존을 투자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승리의 원천이 된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집 전략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기업의 영구적인 핵심 자본 구조입니다. 어제 한 분이 댓글을 올리셨더군요.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인데 순자산 가치 같은 걸 따져보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미 끝난 회사니까 그냥 투자해서 지금 공매도해가 돈을 좀 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글을 읽고 답글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시간 길이라는 것은 1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갖고 있는 시간 길이는 10년 20년 세대적 정도 기간을 갖고 있으니까. 그지? 뭐 그렇게 믿는 사람한테 제가 설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투자 가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동의하면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다 이야기드릴게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고 기업의 자본 구조를 혁명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개개인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혁명하는 겁니다. 세 번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미한 회계적 조정을 자산의 후퇴나 기조 변화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23개를 파는 걸 가지고 야단 법석을 여름 지는 걸 보고 인간들이 얼마나 참새같이 사는지가 놀라울 정도인 겁니다. 23개를 팔 수 있고 50개를 팔 수도 있고 그러나 MSTR라는 회사의 사업 구조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확신을 가지면 투자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정제된 디지털 자본을 무기한으로 축적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인의 여러분들 회사의 MSTR의 대차대조표의 자산 항목에 국채나 현금을 다 빼고 전부 다 비트코인을 채우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단기적 가격 소음과 변동성은 장기적 가치 수렴이란 거대한 패러다임의 흐름을 막지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시간 길이가 1년 2년이면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10년 20년을 보고 세대 간 부의 이전 정도를 보게 되면 장기적 가치 축적이라는 부분들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길이인 겁니다. 시간의 길이.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은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엊그제에 유럽의 프라하에서 열렸던 컨퍼런스 했던 내용 중에 가장 핵심 키워드를 한번 뽑아본 겁니다.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두려움은 오히려 기업의 운영 투명성과 건정성을 증명하는 예방접종에 해당합니다. 법정 화폐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시대에 비트코인은 유일무이한 궁극의 가치 지장 수단입니다. 우리는 전통 제도권 금융의 규칙을 활용해서 가장 자본 효율적인 방식으로 비트코인 자산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거죠. 아니면 본인이 비트코인을 좀 사가지고 그걸 담보로 잡아가 돈을 빌려서 본인이 또 늘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혼자 하는 것도 괜찮고. 그지? 아홉째, 비트코인의 하락에 베팅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기술 혁신에 대항하는 무모한 행위입니다. 비트코인 공매도 하고 이런 비트코인 하락에 여러분들 베팅하는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베팅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비난하면 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전환 사채나 주식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은 비트코인을 더 많이 안전하게 선점하게 한 금융공학입니다. 금융공학을 이용해 가지고 일반인보다 저렴한 비용에 자본을 조달한 다음에 축적해가는 그게 사업 모델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단기 트레이더들은 매일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만 장기 보유자들은 자산의 절대적 희소성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가 되고 스토아 투자자가 되는 거죠. 비트코인은 그냥 투자 상품이 아니고 자산이 아니고 전 세계 자본을 연구히 보존하는 완벽한 디지털 네트워크입니다. 뭐 이런 데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동의하는 사람들은 뭐 설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뭐 본인이 알아 결정하는 거죠. 부동산이나 금 같은 전통 자산은 디지털 골드가 가진 압도적인 유동성과 보관 효율성을 결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100%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은 SCHD, 시드나 O 같은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축한 비트코인 표준은 미래의 모든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새로운 재무교육이 될 것입니다. 100% 동의하는 겁니다. 예. 규제 강화와 제도권 금융으로의 편입은 글로벌 기관 자금의 대규모 유입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겁니다. 100% 동의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것은 수학적 희소성과 디지털 에너지가 결합한 신대륙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신대륙의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들 발견된 거죠.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믿는 거는.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유동성을 흡수해 하드 자산으로 치환하는 엔진입니다. 법정화폐를 여러분들 받아들여 가지고 법정화폐에 쇼치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비트코인에 롱을 하는 그런 일종의 정제수인 거죠. 시장의 일시적인 매도시나 조정기간은 더 낮은 가격의 지분을 추가확보해주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개인한테 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50% 떨어진데 30% 떨어진데 후들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 세계의 자본은 가장 안전하고 부패하지 않는 유일한 영토인 비트코인을 수렴할 것입니다. 그죠? 나의 철학은 변함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교환하기 위해 파는 물건이 아니고 영원히 보유해야 될 자산입니다. 네? 예. 마이클 세일러의 최근 이야기 이 사람은 무슨 숭배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동의하기 때문에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자본을 비트코인 계열 투자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부분들은 개별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그런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게 되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안전되게 구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들 비트코인 진실이란 그런 방송이 나갔는데 몇 분이 댓글을 남겼는데 보니까 한 분이 지금 온 국민이 난리인데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깎아모치란 사람은 내가 맨날 선거만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고 뭘 느꼈는가 하니까 진짜 사람들이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포기할 때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았으면 선거를 이야기한 겁니까? 그래도 밑에 여러분들 그만 이야기해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냥 고마워해도 여러분들 부족한 겁니다. 5년 했으면 충분한 거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싸우고 나는 임계점을 넘었었다고 본 겁니다. 세상 만사 이런 타이밍이 있는 것이고 내 갓을 투자 갓을과 마찬가지로 선거에 대한 갓을도 갓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발 이런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지금 한두 살도 아니고 다 자기가 알아가지고 방송 콘텐츠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방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제발 비트코인 이야기 좀 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 많은 겁니다. 듣기 싫으면 여러분 다른 방송 들으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무식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지 누가 들어와라고 이러면 들어와 가지고 와가지고 뭐 그냥 싹싹 빌었습니까? 내 이야기의 요지는 비트코인의 탄생 및 그 논리를 볼 때 결국 투기용 상품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내 강의 들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좀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방송 콘텐츠도 주체적으로 생각해서 정하는 것이고 선거에 손을 완전히 떼기로 한 것도 이런 주체적으로 생각한 거고 다 판단이 다르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게 다른 사람한테 간섭하는 거잖아요. 꼰대가 된다는 게 다른 사람에게 간섭하는 거. 나는 이런 자식들이 있지만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제 유어 비즈니스입니다.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지 내가 갖냐 아빠가 없다 이야기죠. 한국의 평균적인 남자에 비해서 저가 좀 칼 같은 면이 있지만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외람된 사람들이 많은지 다른 사람한테 왜 간섭하냐 이야기예요. 그러니 아마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집사람하고 같이 살면 집사람의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그렇게 구분하고 간섭 안 하면 집안이 평안하죠. 자식들한테도 간섭을 계속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자했으면은 툴툴대지 말고 30% 떨어졌니 50% 떨어졌니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 이야기입니다. 누가 투자하라고 했냐니 자기가 알아서 투자했으면 자기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keep calm and carry on 하면 가격도 오를 거고 여러분들 2배 3배 오를 거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일체 이견을 이야기하지 말 그게 무슨 노예지 그게 여러분들 노비지 그게 무슨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 판단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피하 구분하고 간섭하지 말고 간섭하면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자식들한테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니까 슬하게 여러분들 자식들일 때는 챙기고 이야기도 하지만 이제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완전히 뭐죠? 그냥 그걸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그 관계가 완전히 흥미를 잃어버리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취미활동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끝나는 관계 그게 생리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뭘 싫어서가 아니고 그냥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내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 순간이 인생에서 오는 겁니다. 친구 관계도 완전히 관계가 없는 것이고 자식하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나서 자란 나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냥 완전히 관계가 끝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 그래야 좀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어떻든 댓글 남기실 때 이거 다루지 마라 저거 다루지 마라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안 하고 여기 보시면은 오늘 이 신시아 루미스 의원 미국 재무부가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비대칭적 결정이
비트코인 전략적 자산인 것 같다. 지금 이제 이분이 최선을 다해서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자산에 관한 규칙은 이미 존재합니다. 이제 그것을 법으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개발자에게 확실성을 줍니다. 투자자에게는 보호를 줍니다. 시장에는 무결성을 줍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중요합니다. 뭐 이게 설령 여러분들 확률은 낮지만 통과 안 한다 해가지고 큰일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법안은 사실인 거죠. 대형 은행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내 많은 사람들을 정치적 이유로 계좌로 폐쇄했습니다. 미국도 무지막지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여러분들 트위터 계정을 여러분 폐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미국의 여러분들 대통령 가족들의 여러분들 은행 계좌를 JP 체이스가 여러분들 JP 모간 은행이 폐쇄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디방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지막지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한국은 여러분들 은행 계좌는 폐쇄 안 하죠. 오늘 여기 몇 분이 간섭을 해도 한 번 했던 소리 또 하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 나이 드신 분이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자식들한테 일체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은행들을 폐쇄하지 않습니까? 자기 은행 계좌를 폐쇄해버린 겁니다. 진짜 이거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에 왜 관심을 가졌냐. 어느 날 갑자기 가족 계좌를 다 동결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사용 못하게. 이 사안은 반드시 조사돼야 됩니다. 여러분 무난한 투자는 이렇게 실물자산 ETF 투자하시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 ETF 투자는 과학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상이 가능합니다. SMH를 투자하게 되면 5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20년 후에 자산 규모가 얼마가 돼 있을지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래서 본인이 예상이 가능하죠. 일부만 빼가지고 10% 내외를 빼서 비트코인 계열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계열에 투자하는 방송을 왜 하냐. 이런 방송은 이제 할 게 없습니다. 이런 방송은 자산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이런 방송은 내가 다룰 만한 흥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다루는 겁니다. 이런 자산들은 그냥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저축처럼. 이걸 뭐 머리 싸매고 이런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런 흥미도 없습니다. 재미도 없고. 그러나 이런 자산들은 재미가 있는 겁니다. 일단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널뛰기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계열 투자는 파면 팔수록 뭡니까? 배워야 될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많이 다루니까 비트코인 계열 투자에 대해서 너무 식상하거나 재미가 없으면 제 방송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런 분들은 그냥 이것만 투자하셔 가지고 무난하게 여러분들 그냥 투자하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뭐죠? 막 35% 올랐다 50% 떨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그냥 머리 싸매고 공부할 만큼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매일 비트코인 계열 투자는 공부해도 공부할 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마이클 세일러가 무슨 이야기 하냐. 운이 좋게도 제가 MSTR을 통해서 공급량의 2100만 개의 10% 210만 개 정도를 사모을 수가 있으면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5천만 달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미친놈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내 눈에는 이 사람이 천재처럼 보이지 미친놈이라고 생각 안 들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이런 파고 파도 이런 비트코인 계열은 공부할 게 많고 이런 투자들은 제가 간간히 뭐
그냥 이게 과학입니다. 투자는 과학입니다. 어떤 분들이 투자는 타이밍이고 투자해서 돈 벌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는 과학이고 투자해서 돈 벌기 억수로 쉽습니다. 뭐 하면은 좋은 ETF 투자 이름 하면은 대단히 돈 벌기 쉽기 때문에 가끔 이런 부분은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죽고 파가 여러분들 뭡니까 박사학위를 받아야 될 정도로 공부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할 만한 건덕지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공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MSTR이 210만 개만 모으면은 비트코인 한 개당 5천만 달러를 만들 수 있다. 이 사람이 정신이 진짜 나갔네. 그렇게 여러분들 마이클 셀리가 이야기하니까 이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학문이 깊은 스테판 박사께서 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스테판 박사께서 요지가 뭔고 하니까 여러분 요지가 뭔고 하니까 마이클 세일러 주장이 뭐 틀린 건 아닌데 그러나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더 사모으든 사모으지 않든 간에 5천만 불로 간다 이야기인 겁니다. 5천만 불로. 그럼 여러분들 오늘 듣는 분들 가운데 진짜 공박사가 완전히 또라이가 됐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보시죠. 스테판 박사 이야기입니다. 파워로우 모델 멱법칙 모델이 유지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탄생 일수의 5.7 제곱승에 비례한다는 게 유지된다면 50시의 비트코인 한 개당 5천만 달러에 도달할 것입니다. 50세가 되면 2059년입니다. 그죠? 그럼 지금보다 여러분들 한 20년 조금 더 가는 겁니다. 오늘 당대 살아있는 사람이 전부 다 볼 겁니다. 오늘 이런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6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보고 갈 겁니다. 한 번 가격이 2배가 될 때마다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나이는 약 1.5배씩 증가합니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뜻이 뭔고 하니까 마이클 세일러가 여러분들 210만 개를 사모으든 사모으지 않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가격은 여러분들 100만 불 1000만 불 넘어서 500만 5천만 불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구조적 특성 자체가 그거를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대 이름 1000만 불 되는 걸 다 보실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수라는 말은 수학적으로 정확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빠르게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5.7 제곱승은 선형 차트에서 보면 매우 빠르게 오르는 것입니다. 박케로나 메네저 연구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해보게 되면은 지수 모델은 정확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정확도가 0.87 결정계수가 0.87이니까 가격 변동의 87%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멱법칙 모델 파워 모델을 쓰게 되면 0.9 95%를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학이라는 것은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의 구조적 특성, 구조, 핵심, 본질, 코어, 스트럭처 구조를 여러분들 찾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규칙, 패턴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파울로 모델, 멱법칙 모델이 설명력이 현저히 뛰어나고 여러 가지 통계적 여러분들 검증 과정을 거치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 모델이 현재를 설명하고 미래를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인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스테판 박사는 통계적으로 파우로 모델이 지수 모델보다 훨씬 더 잘 만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실제로 파우로 모델이 데이터에 더 정확하게 들어맞고 예측 오차도 훨씬 작습니다. 지수 성장이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선행 차트로 보면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 이거는 착시 모델입니다. 진짜 비트코인의 성장 패턴을 보려면은
가격도 로고 값을 취하고 나이도 로고 값을 취하는 로고 차트를 봐야 되는 거죠. 로고 차트가 직선처럼 보이죠. 로고 차트가 이런 직선처럼 보인다는 이야기는 몇 법칙을 따를 때 로고 값을 취하는 것이 직선처럼 보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로고 차트를 보면은 곡선이 직선으로 보이죠. 그러면 그게 맥 법칙을 따른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리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여러분들 그 투자의 백본 기본이자 기초는 이렇게 무난한 달러와 검증된 고성장 ETF를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ETF가 딱 뒤를 받쳐주고 있으면은 뭐 변동성이 좀 큰 자산을 조금 갖고 있더라도 절대 흔들리는 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변동성이 큰 자산만 때리 투자하게 되면은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분들 그런 견딜 수 있는 그런 멘탈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뭐 이미 다 정해진 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딱 2년만 투자해 보면은 내가 제대로 투자기를 찾았구나 이런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다 해보면 전부가 다 거의 통계치에 정확하게 일치할 정도로 연평균 성장률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개당 100만 불, 1000만 불, 5000만 불 이렇게 여러분들 비대칭적 뱃에 관심이 있으면은 비트코인 계열 투자를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비트코인 계열 투자는 파면 팔수록 공부를 해야 될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침 투자 방송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그러나 기본은 이렇게 실물 자산에 검증된 그런 ETF를 투자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런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